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메모리, 특히 인텔의 낸드 플래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인텔은 D램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D램 기능을 갖는 옵테인을 출시해서 메모리 시장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낸드는 조금 다른데요. 썩어도 준치라고 인텔은 낸드에서는 그래도 한몫하는 업체입니다. 낸드 시장 점유율은 10%로 삼성,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에 이어 5위 업체가 바로 인텔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딱 두 자릿수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낸드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용 SSD 시장에서는 삼성 30%에 이어서 17%의 점유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의 CFO 조지 데이비스가 최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조지 데이비스가 얼마 전에는 10나노 수율이 14나노, 22나노 수율에도 못 미친다고 고백을 했었는데요. 이 낸드 사업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멘트를 했습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컨퍼런스를 통해서입니다. 이 소식을 미국 매체 퍼드질라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일단 인텔이 낸드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으며 기대했던 정도의 SSD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자체 낸드 공장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제3자로부터 SSD를 소싱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좀 사뭇 놀랐는데요. 기자의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 CFO 발언입니다. 인텔의 낸드 공장은 중국 다롄에 있습니다. 여기서 3D 낸드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낸드 사업의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낸드입니다. 실제 디지타임스는 낸드 가격이 서버 등의 강력한 수요로 올 2분기에 15%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스마트폰 수요는 나쁘지만 기업용 SSD와 서버 수요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D램도 1분기 5에서 10% 상승에 의해서 2분기에도 계약가가 약 10% 정도 오를 것으로 봤는데요. D램 가격 흐름도 괜찮지만 낸드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그런 만큼 낸드 사업성이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인텔의 내부 사업성 평가 결과 낸드 사업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퍼드질라도 기사 리드를 인텔이 낸드 사업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는 식으로 자극적으로 뽑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극적이기보다는 CFO 발언을 조금 의역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CFO가 낸드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텔은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한창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5G 모뎀 사업부를 매각했고 AI 반도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5G 기지국 칩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CPU 시장의 최강자로서 데이터 폭증 시대에 발맞춰서 메모리 기술까지 총동원해 데이터 중심 회사로 전환을 선언한 게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은 D램을 판매하지는 않지만 서버용 CPU와 옵테인이라고 불리는 유메모리 기술 등 서버용 제품을 다 망라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반도체를 의미하는 칩과 고질라의 합성어인 칩질라라고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CFO 발언은 조금 의외인데요. 하지만 이번 CFO 발언에 앞서 지난해 인텔의 밥 스완도 낸드 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 그러니까 인텔이 전반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고 있고 내부 평가 결과 낸드는 별로라는 판단을 했다면 아마 낸드 사업부에도 어떤 모종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텔은 최근에도 QLC, 3D 낸드 SSD를 생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QLC는 한 셀에 4개 비트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칩에 3개의 비트를 저장하는 TLC보다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화된 게 바로 QLC입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삼성, 키옥시아 등을 제칠 수 없다고 보고 수익성 개선에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지 데이비스 CFO는 낸드 수익성을 더 높여야 한다며 여러 파트너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텔로서는 삼성, 하이닉스 등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PU 최강자로서 메모리 업체와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옵테인만 해도 인텔과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이 함께 개발한 제품입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간의 합작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옵테인은 냉정하게 봤을 때 시장 연착륙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에는 손을 맞잡은 인텔과 마이크론이 서로 다른 생각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요. 이 마이크론 입장에서 보면 옵테인이 시장에서 잘 풀리게 되면 삼성을 앞서 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메모리 비즈니스에서 인텔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론이 원하지 않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옵테인이 메모리 대체보다는 고성능 SSD를 대체하길 바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인텔은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찌됐든 인텔이 낸드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인텔이 낸드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이나 삼성이나 모두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 등 사업 영역이 넓다는 뜻입니다. 서로 주고받을 게 많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인텔의 낸드 사업 정리와 관련해서 생각지도 못한 협업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텔의 낸드 사업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